사람들의 관계에서 처세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니체, 라캉 등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이 극찬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들을 끌리게 하는 10가지 처세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계획을 처음부터 알리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새로움을 활용해서 영웅의 반열에 오른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첫사람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어떤 일에서 첫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여기에 그 일을 정말 잘하기까지 하면 업적이 2배로 빛날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처음 나선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분야에서 불사조처럼 유일무이한 존재가 됐을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 해낸 사람에게 명예가 따르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소송이나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남의 것을 따라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범하고 영리한 사람은 괄목할 성과를 올리는 새로운 방법을 항상 찾아낸다. 이때 모험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진 패를 처음부터 내보이는 행동은 불필요할 뿐더러 재미를 반감시킨다. 당신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리지 말라. 당신이 새롭게 성공한 일에 사람들이 감탄하면 성취한 것의 가치가 올라간다. 당신의 계획을 곧바로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대감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위치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 약간의 신비로움을 더하라. 그런 신비로움이 존경심을 부를 것이다. 계획을 설명할 때도 너무 세세하게 밝히지 말라. 이는 가장 내밀한 생각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중한 침묵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 중 가장 신성한 것이다. 공개적으로 제시되는 해결책은 절대로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 그런 해결책은 비판받을 구실만 만들어줄 뿐이다. 혹시라도 해결책이 실패로 돌아가면 불행만 커질 것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당신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신이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둘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라. 현명한 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필요로 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을 희망의 문턱에 계속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의지하는 것은 저속한 행태다.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남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경하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다. 희망은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는 금세 잊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정중한 태도를 보일 때보다 당신에게 의지할 때 당신이 얻을 것이 더 많다. 목을 충분히 축인 사람은 우물을 떠나며 오렌지는 짜고 나면 금으로 만든 그릇에 있다가도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의 좋은 태도와 존경심도 사라질 것이다. 경험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계속 불어넣되 그들을 완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군주도 매혹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침묵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당신의 이득 때문에 사람들의 불행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셋째, 윗사람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별은 태양의 자식이고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만 감히 태양의 광휘에 견주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싫어한다. 특히 상사나 군주는
그런 일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주의를 기울이면 흔한 장점을 그럴듯하게 숨길 수 있다. 옷을 대충 입어서 멋진 외모를 가리는 시기다. 사람들은 남의 운이 더 좋거나 성품이 더 온화한 것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남이 더 똑똑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윗사람에게 승리하려 하지 말라. 승리는 반드시 증오를 부른다. 윗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더러 치명적이다. 윗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돕는 것은 허락해도 자신을 능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그 사람이 잠깐 잊어버린 걸 상기해 주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걸 찾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넷째, 상대의 궁극적 목적을 파악한 뒤 행동하라. 상대의 표면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을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악의에 맞서는 투쟁이다. 교활한 사람은 목적에 전략적인 변화를 주면서 싸움을 이어간다. 자기가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데만 관심을 쏟는다. 이런 사람은 늘 계략을 숨기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들을 태연하게 속이면서 목표물을 겨냥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격을 가한다. 교활한 사람은 남의 관심과 신뢰를 얻으려고 자신의 목적을 밝힌다. 그러고는 바로 방향을 틀어서 기습 공격에 성공한다. 하지만 예리하고 현명한 사람은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신중히 매복했다가 교활한 사람을 습격한다. 현명한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 언급하는 첫 번째 목적에는 신경 쓰지 않으며 두 번째나 세 번째 목적이 드러나기를 기다린다. 교활한 사람은 간교한 속임수가 간파당한 것을 알고 나면 더 크게 속이려 든다. 진실한 척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 전략을 바꿔서 음흉한 계략 없이 솔직한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관찰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빛에 가려진 그림자를 찾아낸다. 교활한 사람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목적은 단순할 때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 그리스 신화 속 아폴로는 교활한 뱀피톤과의 싸움에서 정직하게 임한 끝에 이길 수 있었다. 다섯째,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라. 그러면 사람들, 특히 경쟁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다. 항상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의중을 꿰뚫어 보고 계획을 방해할 것이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죽이기 쉽지만 비행 경로를 바꾸는 새는 잡기 어렵다. 항상 두 번째로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똑같은 행동을 두 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략을 알아차릴 것이다. 적은 늘 당신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적보다 한 수 앞서려면 매우 교묘하게 행동해야 한다. 도박꾼은 절대로 상대가 예상하는 카드를 내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카드는 더더욱 내지 않는다. 눈치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예측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눈치껏 행동할 줄 모르면 절대로 똑똑해지지 못한다. 다른 이의 마음을 잘 읽고 의도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언제나 반만 드러난다. 신중한 사람만이 진실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당신에게 유리한 말을 들으면 믿음의 고삐를 당기고 불리한 말을 들으면 믿음에 박차를 가하라. 여섯째, 사람들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말라.
사람들의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말아야 한다. 높이 평가받는 일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현실이 상상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것은 상상하기 쉽지만 달성하기란 어렵다. 상상이 희망을 만나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잉태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것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속은 기분이 들고 우수한 성과도 찬사보다 실망으로 이어질 때가 더 많다. 희망은 현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좋은 판단력으로 희망을 묶어둬야 한다. 그러면 즐거움이 희망을 넘어설 것이다. 훌륭한 시작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대신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현실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게 훨씬 낫다. 하지만 나쁜 일에는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장되게 알려졌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한다. 나쁜 일이 파괴적인 수준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감당할 수준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말할 때 과장하지 말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력을 낭비하는 행동이며 지식이나 안목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칭찬은 생생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나중에 칭찬받은 대상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칭찬받은 대상과 칭찬한 자를 모두 우습게 볼 것이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칭찬할 때 좀 더 조심한다. 좋은 말을 과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적게 들려주기를 택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드물어서 지나치게 좋은 평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대평가도 일종의 거짓말이다. 함부로 과장했다가는 안목이 높다는 명성에 흠집이 생기거나 한술 더 떠서 지혜롭다는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곱째, 상대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려면 투지보다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내라.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기쁘게 여기는 일이 다르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다. 평판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수익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대개는 즐거움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실현해줄 열쇠를 확보해야 한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꼭 고귀하고 중요한 건 아니며 오히려 사소한 것일 때가 많다.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다. 우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라. 그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무엇으로 유혹하면 그의 자유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장점을 파악하라.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야 한다. 제일 훌륭한 재능을 개발하면 다른 재능에도 도움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장점을 알면 어떤 일에서든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의 자질 중에서 어떤 것이 남보다 나은지 파악하고 그것이 2배로 강해지도록 힘써라. 판단에 능한 사람도 있고 남달리 용맹한 사람도 있다. 타고난 소질을 무참히 짓밟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열정에 사로잡혔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너무 늦다. 여덟째, 일을 확실히 처리하라. 일은 광범위하게 다루지 말고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완벽함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정말 좋은 것은 언제나 작고 희귀하며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장은 키가 작은 경우가 많다. 책의 두툼한 두께를 보고 그 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작가가 독자의 두뇌가 아니라 팔을 자극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만으로는 결코 보통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천재의 불행은 다양한 일을 시도하다가 결국 그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으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 명성도 얻을 수 있다. 일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하라. 일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충분히 빨리 해낸 것이다. 금세 만든 것은 그만큼 빨리 망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 것은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완벽한 것만이 주목받으며 성공한 것만이 오래 간다. 깊이 이해해야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치가 큰 일을 해내려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 금속도 마찬가지다.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이 재련하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며 무게도 가장 많이 나간다. 아홉째,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말을 넌지시 던질 때를 알라.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말을 생각해두고 그 말을 넌지시 던질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절묘한 기술이다. 상대방을 살살 놀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보고 본심을 영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질투나 열정 때문에 독을 품고 악의적이고 무례하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빈정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번개가 친 것처럼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중의 음모나 개인의 악의에도 끄떡하지 않던 상급자나 하급자가 그 말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가벼운 놀림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서 명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악의가 담긴 말을 던질 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그 여파를 정확하게 예상해야 한다. 방어를 잘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미리 알아야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활함도 적절히 이용할 줄은 알아야 한다. 교활함을 즐겨서는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모든 기술은 감춰야 하며 교활함은 특히 더 그렇다.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기만은 흔한 일이라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경계심을 숨기는 것이 좋다. 경계심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복수심이 꿈틀거리며 상상하기도 끔찍한 악이 깨어난다. 행동에 나설 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태도보다 지혜로움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 행동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자존감을 지키고 평정을 잃지 마라. 자존감을 지키되 자신에게 너무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고결함을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살아라. 어떤 행동을 하든 외부의 그 어떤 수칙보다도 자신의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것은 멀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혹하게 비난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중한 성향에 맞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면 상상 속 목격자인 자신의 양심이 없어도 된다.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말라. 신중한 사람은 절대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진국이다. 아량이 넓은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지나친 열정은 마음속 변덕과 같아서 판단력을 흐린다. 이런 흥분이 입으로 퍼지면 명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이 심리적으로 동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당신의 초연함에 감탄할 것이다. 10번째, 그만둘 때를 알라. 그만둘 때를 알아야 한다. 거절할 때를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교훈 중 하나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공사를 막론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게 아닌데도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 당신과 관련 없는 사소한 일 때문에 바쁜 건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신중한 이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느라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을 못 살게 굴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과한 것은 언제나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자제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을 계속 얻을 수 있고 서로 간의 귀한 예의가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아낄 자유를 잃지 말고 자신의 뛰어난 안목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최고의 도박꾼들은 다 이렇게 한다. 적절한 후퇴는 용감한 공격만큼 훌륭하다. 돈을 많이 땄을 때도 마찬가지다. 따낸 칩의 개수가 충분해지면 곧바로 현금으로 바꿔라. 행운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항상 의심스럽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올 때가 오히려 안전하며 그럴 때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행운이 몰려오면 미끄러지고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보상해 줄 때도 있다. 행운이 짧게 이어지는 대신 강렬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행운의 여신은 자기 어깨에 누군가를 오래 얹어두기를 피곤해한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부터 상황을 볼 줄 아는 지혜와 인간관계 처세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우월하려면 상대방과 상황을 잘 관찰하고 유연하고 신비롭게 대처해야 남들이 경외한다고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기 어렵고 또한 적용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비록 현명함에 이르는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씩 차례로 실천해 보신다면 틀림없이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지혜 명언을 마치겠습니다. 독서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른 사람의 정신에서 싹튼 것이라 자신의 사고와 지식, 통찰과 확신의 전체 체계에 저절로 속하게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머릿속의 가벼운 언어에 혼란을 일으키고 온갖 명확한 통찰력까지 빼앗아버려 정신세계를 거의 해체시켜버린다.